자, 11월 3일 유럽 축구랑 NBA 경기 분석방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NBA도 그렇고 국내 배구 농구도 그렇고 좀 역배가 많이 떴죠. 좀 어지러운데 지난주에 손해 좀 많이 났는데 이번 주는 이득이 좀 많이 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럽 축구 뭐 자세하게 제가 멘트는 안 할 거고, 사솔로 제노아 같은 경우는 제노아가 아직 1승도 없습니다. 근데 각종 지표 대입해 보면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제노아가 오히려 앞서는 결과가 좀 나옵니다. 112 대 130. 홈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하고, 그리고 실제로 골 나는 게 2.06인데 기대 득점 기준 기반으로 뽑았을 때는 2.44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기 메리트는 오버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픽은 뭐 그래도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승패는 확실히 제노아가 역배인데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승 타이밍 2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라치오와 칼리아리 뭐 이 경기야 뭐 라치오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우는 경기인데 지표 자체도 라치오가 좀 더 앞서는 모습 나옵니다. 언더 오버 메리트는 오버가 있고, 실제 픽 할 때는 오버를 찍고 싶긴 한데 워낙 그 기대 득점 값이 실제로 전환되는 게 너무 저조해서 오버 찍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수치라고 보입니다. 썬더랜드와 에버튼 경기도 사솔로 제노아 경기랑 비슷해요. 에버튼이 은근히 괜찮아요. 에버튼이 평균적으로는 썬더랜드를 이기는데 원정 성적이 조금 약해요. 기대 득점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경기도 뭐 썬더랜드 승강이는 조금 애매하다. 에버튼이 사고 칠 가능성 좀 있습니다. 다만 썬더랜드가 직전 경기에 첼시를 잡았죠. 첼시를 잡았어요, 원정에서. 기세는 좋다. 그리고 언더 오버는 메리트는 오버가 있지만 역시나 픽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오비에도와 오사수나 승패는 비슷비슷하고, 그 오버 배당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픽도 오버로 한번 할만해요. 이 경기는 오버 동일하면은 저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메리트도 오버고 픽도 오버고. 저는 내일 경기 오버 중에서는 오비에도와 오사수나 경기가 오버가 가장 괜찮아 보여요. 배당도 높고, 그죠? 근데 배당이 높은 만큼 확률은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도전해볼만 하다. 다음에 이제 농구 가보겠습니다. 농구 브루클린이랑 미네소타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세팅 좀 할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루클린이랑 미네소타 경기. 브루클린 백투백이에요. 앞에 B 써있는 거 있죠? 앞에 B 써있으면 직전 날에 경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브루클린이랑 미네소타. 브루클린은 페이스 24등, 미네소타 22등. 둘 다 페이스가 느려요. 평균치 내면은 99.759. 그죠? 그리고 레이팅대로 비교해보면 115 대 120입니다. 상대 상승하면 더 벌어지고, 홈원전 가져가면 뭐 그 정도 수준 계속 유지합니다. 이 경기 미네소타가 정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브루클린은 아직까지 1승도 없습니다. 선수 구성도 엉망이고 3점 슛을 뭐 쏜다고 쏘는데 뭐 거의 안 들어갑니다. 슈트율도 낮고. 그죠? 거기다가 브루클린은 백투백이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맞는 슛이 꼴찌예요. 꼴찌. 최고로 잘 맞아요. 상대 허용 슛 효율이 꼴찌입니다. 미네소타는 많이 넣고 많이 주는 편이에요. 효율이.
그래서 얘는 효율이 쏙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또이또이 하는 편인데, 많이 넣고 많이 주는 편인데 에이스가 없죠. 앤트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스코어로 부재. 그래서 골 넣었는데 살짝 힘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 뭐 기록상으로 보면은 미네소타가 압승해야 되는 그림인 것 같은데, 전 이 경기에 미네소타가 이길 것 같지만 크게 이길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미네소타 많이 볼 것 같은데, 브루클린이 그 백투백이기도 하고. 근데 미네소타는 득점 자체를 하는 걸 조금 힘겨워합니다. 최근에 랜들이 좀 많이 살아나긴 했는데, 브루클린도 홈 경기고 한 타임 정도는 어쩌면 이길 타이밍이 되지도 않았나,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앤트맨 부재까지 더해진다면 이 경기는 미네소타 승 가는 것보다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브루클린 프렌의 언더오버는 언더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인디애나와 미러키. 자, 둘 다 뭐 백투백은 아니고, 다만 미러키는 내일 또 원정 경기가 있어요. 내일 백투백 될 예정이에요. 오늘 경기, 내일 경기 다 원정 경기인데, 인디애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얘들 할리버트도 장기 결장인데, 다른 선수들도 지금 너무 많이 다쳤어요. 메서린, 오비토핀, nem바드, 맥코넬 다 주전급들인데 다 나가있고, 가용 자원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잇몸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나가고 있는데, 성적 자체는 꽤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직전 경기에 골스한테 이겼죠. 계속 끌려가다가 막판에 역전승 했습니다. 오늘 대진은 개 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너가 인디애나의 대들보였는데 팔았죠. 미러키로. 터너가 이제 친정팀으로 방문하는 경기라 보시면 되고, 모든 면에서 미러키가 좀 더 앞섭니다. 인디애나의 문제는 부상 선수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주전급들이 다 빠지니까 슛 효율이 30개 팀 중에서 꼴찌입니다. 슛 효율이 유리한 4점대예요. 46.9에요. 40%대예요. 나머지 전부 다 50% 넘어요. 그리고 자유투 허용률도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실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미러키는 슛 효율이 1등이에요. 1등. 그 이유는 쿤보 때문이죠. 쿤보가 2점슛 때리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아니면 자유투를 얻어내는지. 상성상으로 이 경기는 쿤보가 있는 미러키가 앞서요. 뭐 쿤보가 뭐 GTD가 좀 떠있긴 한데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쿤보 지금 색깔 보면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이라서 웬만하면 나올 거고, 뭐 9시 경기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9시에 뭐 미러키 마행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뭐 배나가 좀 떨어질 거예요.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어떻게 해서 버티고 있지만 상성상 내일 경기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미러키 마행 쪽으로 보이고, 언더오버는 234.5죠. 제 계산상으로는 231이 나오는데, 그래도 234점은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과 유타는 백투백입니다. 페이스는 보스턴 뒤에서 2등, 유타는 뭐 중간적 투태입니다. 보스턴은 그냥 3연수만 냈다 던집니다. 작년보다 더 심해졌고, 올 시즌에 센터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호포드랑 포르징기스가 센터였는데, 빅맨들이었는데 둘 다 없죠. 그래서 누가 쿠에타 이런 애들 나오는데 조금 떨어지죠.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들이고, 어쩔 수 없이 얘들은 3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유타는 그에 반해서 완전히 키 큰 애들로만 모아놨어요. 1번 포지션 빼고 전부 다 2m가 넘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센터 캐슬러가 지금 부상 중이라 가지고 다른 선수가 뭐 너키치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오늘 경기에서 공격 리바운드 엄청 많이 내줬습니다. 캐슬러의 공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하루였고, 이 경기 또 백투백인데 다들 보스턴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일단 캐슬러도 없고 백투백이고. 근데 이 경기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캐슬러가
공격 리바운드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캐슬러가 없어서 공격 리바운드를 못 잡기 때문에 조금 보스턴으로 많이 흐르는 경기예요. 만약에 보스턴에 캐슬러가 나온다면, 유타에 캐슬러가 나온다면 유타가 프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캐슬러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와 워싱턴, 닉스 백투백, 워싱턴은 그냥입니다. 자, 데이터 상으로는 132대 101 나와요. 뉴욕이 어쨌든 백투백이죠. 계속 3연패를 하다가 이번 경기 잡았어요. 뉴욕은 올 시즌에 보강을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보강한 거 대비 성적은 잘 안 나왔는데 직전 경기 그래도 2연전에서 불스 1승 1패 하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 또 만만한 워싱턴을 만납니다. 이 경기 뭐 뉴욕 마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제 생각에 워싱턴이 득점력은 꽤 괜찮아요. 그리고 11.5라면 뉴욕 닉스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싱턴 득점력이 좀 있습니다. 쟤들 행복노구 하잖아요. 쟤들도 수비 잘 안하고 공격 앞으로 한 팀이고, 뉴욕도 백투백이라서 굳이 4쿼터 돼가지고 뭐 7, 8점 이기고 있으면 굳이 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워싱턴도 끝까지 저항할 것 같고, 11.5라면 뉴욕이 이기겠지만 워싱턴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휴스턴과 댈러스, 댈러스랑 디트로이트 얼마 전에 멕시코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정인데 조금 위험해 보여. 저 두 팀은. 휴스턴 최근에 분위기 제일 좋습니다. 얘들 최근에 야투율이 어마무시해요. 휴스턴 60% 막 야투 효율이 60몇 프로 넘어가고, 그냥 야투율 합쳐서 기본 야투율이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고, 페이스 자체는 느린데 슛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 이기는 그림. 그리고 이길 때도 1, 2점씩 이기는, 5, 6점씩 이기는 게 아니라 막 20점씩 막 이런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아무래도 1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클러치 상황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걔가 없죠. AD가 없기 때문에 휴스턴이 야투도 4위지만 야투율이 4위에요. 근데 공격 리바운드는 또 비율은 1등입니다. AD가 없다. 그리고 라이블리도 없죠. 그리고 갓포키한 게포드가 이제 센터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군이랑 요런 애들한테, 아담스 이런 애들한테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야투율도 높은데 튕겨 나오는 공도 뺏긴다. 그러면 이 경기는 휴스턴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휴스턴 12.5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멕시코 갔다 온 댈러스, 전형적인 1번이 없는 댈러스보다는 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휴스턴 승에 휴스턴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피스와 이제 디트로이트는 지금 원정 갔다 와가지고 멕시코까지 갔다 와서 조금, 이거 뭐 최근 경기력을 보면 디트로이트가 이게 되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멤피스도 백투백이에요. 그리고 멤피스 최근에 자모란트 있지 않습니까? 이 코치한테 뭐 욕을 했다던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징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얘 포인트 가드라서 핸들러고, 더군다나 멤피스는 워낙 수비가 안 좋은 팀이고 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디트로이트도 뭔가 깨름직해요. 이 경기 이거 좀 원정 멀리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모란트가 안 나온다고 해도 댈러스가 조금 디트로이트가 좀 애매합니다. 뭔가 좀 찜찜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패스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덴버와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는 직전 경기 이겼어요. 어쨌든 강팀 상대로 이겼죠.
제가 이 경기 반대로 세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미러키 상대로 미러키 원정에서 이겼죠. 세크라멘토는 얘들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 4번 볼애가 없어요. 전부 다 2번, 3번 애들만 잔뜩 모여있고 수비 안하고 공격 스코어만 내는 애들끼리만 모여있어가지고 뭔가 안 맞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내일은 더군다나 뭐 슈레더랑 라빈이 회색깔이에요.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덴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덴버도 초록색이긴 하나 지금 머레이랑 캠 존슨이 못 나올 가능성이 살짝 있습니다. 나올 확실하지만 그래도 둘 다 못 나온다고 쳤을 때 그래도 덴버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여요. 덴버. 세크라멘토는 저 사보니스 혼자서 발란슈나스랑 요키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사보니스는 팔이 짧은데, 이 경기는 덴버가 그냥 요키치랑 발란슈나스 둘로만으로도 그냥 포스트 플레이 하면은 충분히 덴버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12.5 이거를 갈지 안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 선택하길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마인 정도는 쉽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조금 신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큰 팀 만나면 항상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틀랜드와 레이커스, 자 얘들 한번 붙었죠, 며칠 전에. 그때 레이커스 원정에서 포틀랜드 이겼습니다. 최근에 포틀랜드는 정말 경기력 좋아요. 그죠?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되게 짜임새있게 잘 합니다. 이브디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홀리데이 잘 데리고 왔고요. 젊은 팀에 딱 중심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홀리데이예요. 나이 많은 포인트 가드. 애들 흥분할 수 있는 다 잡아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그랜트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엄청 짜임새가 있다. 그리고 얘들 포틀랜드의 최고의 장점은 야투 마진은 마이너스입니다. 자기들이 넣는 거랑 자기들 처 만든 거랑 비율 따져보면은 확률은 처 만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얘들의 장점은 상대 턴오버 유발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심심하면 손질해가지고 상대 실수 이끌어내고, 트랜지션 상황 만들어내가지고 빨리빨리 공격 콩콩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농구를 합니다. 레이커스도 그 돈치치가 복귀를 해서 잘해주고 있고, 돈치치 없을 때는 리브스가 잘해주고 있고, 둘이 공존한다는 게 좀 저는 조금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브스가 LA 레이커스의 충성도가 크지만 본인이 더 크기 위해서는 전 다른 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누구였죠? 지금 그 뉴욕 닉스에서 뛰고 있는 핸들러, 걔도 원래 댈러스에서 돈치치 따까리 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뉴욕 닉스에 지금 핸들러, 걔 따까리 하고 있던 뉴욕 닉스 가가지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리브스가 좀 딴 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만 보자면 레이커스가 역배예요. 역배고, 역배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지 않아요. 어쨌든 돈치치가 있고 수비를 안 하긴 하지만 이 옵션도 확실하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 프렌 역배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기록상으로도 홈 원정 가중까지 다 때렸을 때 116대 123 나오고, 그죠? 레이커스는 수비는 모르겠고 야투율이 2등이고요 자유투율이 3등이에요. 그러니까 점도 잘 낸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있든 없든. 다만 내일 에이튼이 빠질 예정이라서 골밑은 조금 헐렁해질 예정이지만, 그래도 헤이즈가 웬만큼 잘해주고 있어요. 돈치치가 확실히 장신 빅맨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튼이 빠지는 부분은 살짝 불안하다 라고 설명드리고, 클리퍼스와 마이애미입니다. 클리퍼스는 30개 팀 중에서 가장 페이스가 느린 30등, 마이애미는 가장 빠른 1등. 마이애미는 백투백인데 어제는 레이커스, 오늘은 클리퍼스, LA팀. 원정 백투백이긴 한데 같은 호텔에서 잤겠죠. 원정 백투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로는
다른 백투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할 거고, 이 경기 클리퍼스가 극정배예요. 그리고 기준점 7.5점 줬습니다. 7.5점. 이 경기 뭐 클리퍼스로 많이 몰릴 확률이 높은데, 올 시즌 마이애미 경기력을 보면 클리퍼스는 어차피 놓친 데 놓고 한단 말이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뭐 시간 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7.5점이라면 시험 해가지고 7.5점 내려면 한 4분 5분 더 필요하거든요. 7점 정도 벌리려면, 그죠? 근데 클리퍼스 직전 경기도 마지막 그 위닝샷 레너드가 버저비터 골로 갖고 근근히 이겼는데, 상당히 강하지가 않은데, 이번에 마이애미가 원정 백투백이긴 하지만 LA 같은 호텔에서 잡고 최근 경기력 좋고, 클리퍼스가 쉽게 이기는 그림은 안 보입니다.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제 기록 계산해보니까 113대 117. 오히려 마이애미가 앞서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퍼스 이기지만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229.5대 클리퍼스의 32, 이거 생각해보면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클리퍼스 마이애미 프렌의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추천 눌러보시고